환경수사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석 시장님과 조영희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직책무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량 제3적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근본 제264회 정례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께서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보고와 2015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등을 심도 있고 성실하게 마무리하신 부분에 대하여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행감 결과 각 본부나 국, 실, 사업소, 투자처분기관마다 한결같이 불응액과 명시월분이 다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지적사항이라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이르는 느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대무역의 조조와 미국으로부터의 기존 금리 인상이라는 불안한 조짐,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경기의 연착륙, 일본 아베 정권의 엔고 평가절하로 인한 관련 상품의 타격 등 심상치 않는 조짐들이 어느 때보다도 곳곳에서 법병으로 작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일체감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사례에서 예산의 누수와 부조리를 엄격히 차단하고 정도를 걷는 행정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진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국민들께서는 현황 흐트러진 정치권에 대하여 백가정명 결자해지라 일컫고 있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자신에 대하여 책임질 줄도 알라는 채찍이라고 심도 있게 자성하고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시장님께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도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총체 예산액은 27조 4,500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예. 자료 지방시의 실수 PP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등 예산의 가용 수치가 다소 증가했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액과 부과 내역 및 수지금 총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이 2016년, 전체 취득세 예산안은 한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부동산의 취득세가 한 2조 7,400억 정도, 그리고 차량 취득세가 한 5,580억,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해서 세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2015년, 그러니까 금년 추경 예산 2조 9,600억 정도에 비하면 좀 줄은 2,229억 원 정도 감소한 수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든지 또 DTI와 LTV 규제 완화가 종료됐다든지 또 2015년에는 한전 부지에 취득세가 있었는데 이런 특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약간 경기가 활성화로 인해서 취득세가 좀 수지금이 높았습니다. 맞죠, 시장님? 예, 금년도하고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난해와 금년도에 부동산 세금이 좀 업돼서
취득세가 좀 상향됐고, 그리고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약간 자잘하게 금년이 좀 늘었습니다. 경기 지표를 말하는 걸 봐서 좀 낮았다고 생각이 봐집니다. 그렇고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사용 범위와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예산안에 약속한 상세액을 모시며 단체장과 의원과의 소통의 권리와 연관해서 각계 개척 안의 이상과 소임은 뭐라 사료되시는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자치구의 여러 형태의 교부금과 또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구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앙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매칭 예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복지 분야에서 많아지면서 고통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아주 뚝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의 도시 관리의 기본 예산조차도 충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사실 그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의무를 넘어서서 그동안 이 기초연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메워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으면서 좀 중앙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큰 결단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전에 아까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참 쉽지 않은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재정적인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의회와 함께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려는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축입니다. 의회 의결해서 방망이 쳐야만이 시장님께 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양축이다. 이렇게 기초 풀필 민주주의를 일컫고 있죠. 예컨대 서울시 자치구의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조정교부금 현황이라는 설명을 제가 부축 달았습니다만은 이를 참고하시고 조정교부금 총액 10%, 조정교부금 회원 보통시 21% 이렇게 적용을 지불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의결이 있어야만이 모든 재원은 지출됐다. 이건 숙지하시 바랍니다, 시장님. 네.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그 지방채 요건 조건이 있던데 본의원 이 시점에서 지방채 사용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금년에 굉장히 수지금이 좋았거든요. 부동산 활성화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시기에 지방채를 사용한다라면 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김동숙 의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또 그때그때 갚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에는 그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건설이라든지 또 풍납토선 조기 보상에 좀 특별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실행하면서 한 2천억 정도, 2,167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의 이 부채와 채무 관리 계획은 비교적 건실하게 해왔고요. 특히 제가 취임하던 2011년에 비하면 2014년 현재 약 7조 2,500억,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약 10조 정도는 채무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기체행위가 그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최근에 이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국제기구에서 서울시의 이 등급이 한 등급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렇게 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우리가 채무를 간다는 곧 바로 세금의 혈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돼야 된다. 이거 의회 방침입니다, 시장님. 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역의 고가 운영 및 조경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현황 및 추후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역 앞에 고가교에 와 있습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하여 내역을 알아보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교가는 1970년에 완공된 고가로서 최근에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밀안전지단 시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도로 수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를 본다라면은 고가가 가렸습니다마는 AIA 빌딩,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빌딩, 그리고 메트로 타워 빌딩, 그리고 서울 스퀘어 빌딩, 그리고 한국 스마트 카드 빌딩, 그리고 동바제 빌딩 이렇게 산재 있는데 이쪽과 고가도를 비교해 본다라면은 고가의 시야에 가려서 이쪽에 그 경관이 많이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론 시장님의 의향도 좋습니다만은 고가가 많이 노후된 만큼 이건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접해서 본다라면은 균열이 와 있고 군데군데 많이 지금 보관이 됐습니다만은 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23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관한다 합니다만은 고물은 어디까지나 고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옛날 농경시절 공법으로 지어진 이 고가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주변에 상인들도 민원이 있는 만큼 이건 재고가 돼야 된다. 본연은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심도 있게 각고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번 출구 앞에 서부역 광장 앞에서 촬영한 부분인데요. 사실 고가가 70년대에 축소되다 보니까 측면에서 가까이서 보면은 균열이 많이 가고 실킬도 많이 갔습니다. 굉장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는 노점 가설물이 난무하고 있으며 낡은 누더기 고가 차도는 균열이 난무하고 또 위험천만하여서 미관을 해치고 본인으로 하여금 요금을 조이게 합니다. 서울역은 하루 4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육상 관문이자 서울특별시의 최대 육상 관문입니다. 서울역 고가는 특별한 역사성도 없고 내어놓을 만한 상품 가치도 시작하며 구조안전종합시에서 이에 모두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인근 상가의 민원 또한 만만치 않아도 불구하고 232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역가 고가를 재생한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그래서 하려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리포트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충분히 우리 김 의원님 우려나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우선 안전에 관해서는 충분한 전문가, 구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도록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경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아예 없어지면 깨끗해 보이기는 할 텐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걸 잘 활용해서 이 명소를 만들고 또 이 명소가 되면 그 많은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즐기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 1일 유동량이 약 한 40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동차 타고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행화가 되면 그 40만 명이 5분이면 남대문 시장, 7분이면 명동, 10분이면 남산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서울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도심의 보행 친화 도시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런 수단이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도로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그때의 자동차 도로로서의
수명은 다했지만 보행도로와 도시 공원으로서는 이제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동성 의원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우리 그 도시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의원님한테 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연이 현장에 지적했듯이 그 참 어려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린공원인 봉화산에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하고 공원 지도 좀 방향하시기 바라고. 봉화산 근린공원은 103만 2천 제곱미터 면적의 중량의 섹터 화분으로서 묵동, 중화동, 신내동, 상봉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정상까지 높이는 160.1m로서 평지에 노출되어 있는 독립구릉지역입니다. 봉화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난 1994년도 정상부에 봉수대를 복원하였고 공원 내 등산로가 발달돼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아끼고 즐겨 찾는 중량구를 대표하는 근린공원입니다. 한편 정상 봉수대 하단에 도당이 자리하고요. 휴게소도 갖춰져서 해마다 음력 3월 30날이면 국대민원을 기원하는 지역주민 대표들과 중랑문화원에서 도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화산 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이 지지부진에 인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초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된 것은 1997년도 2월 13일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은 총 부지 면적의 3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유지 해결 문제입니다. 현재 봉화산 근린공원의 사유지 점유 면적이 전체 부지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봉화산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봉화산 근린공원은 103만 2천 제곱미터 면적의 중량구의 섹터 화분으로서 묵동, 중화동, 신내동, 상봉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정상까지 높이는 160.1m로서 평지에 노출된 독립구릉지역입니다. 봉화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난 1994년도 정상부에 봉수대를 복원하였고 공원 내에 등산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현재 주민들이 아끼고 찾는 중량구를 대표하는 근린공원입니다. 한편 정상 봉수대 하단에 도당이 자리하고 휴게실도 갖춰져 있어서 해마다 음력 3월 30날이면 국대민원을 기원하는 지역주민 대표들과 중랑문화원에서 도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화산 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초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된 것은 1997년도 2월 13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은 총 부지 면적의 3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유지 해결 문제입니다. 현재 봉화산은 근린공원의 사유지 점유 면적이 전체 부지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지분한 공원 사업을 완료하려면 사유지의 조기 매입이 절실해 보이고 더불어 당초 계획했던 화약계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은 원대가 없고 지금은 그저 불모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봉화산 근린공원은 일대 주민들이 몇 안 되는 휴재자 쉼터입니다. 지금 현재도 둘레길 정부부터 산 정상부 체육시설 정비까지 공원화 사업에 관한 민원들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근린공원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고 하는데 서울시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제 봉화산은 사실 상당히 괜찮은 일종의 그 도시의 허브에 해당하는 뭐 그런 생태적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둘레길이 지금 전체가 4.2km인데 그 중에 이 국공유 구간, 국공유지 구간을 내년에 4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일단 4.2km는 이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구간이 한 2.2km 되는데 요거는 사유지 구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 그 토지 사용 승낙을
얻도록 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 보여주시는 저런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물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2016년에는 불편한 안내판이라든지 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봉화선 근린공원 전체 면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103만 평방 중에서 64%가 이 개인 사유지잖아요. 이걸 다 보상을 하려면 약 1200억 정도 들어가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유지를 보상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지금 지난 3년간 한 53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해왔는데,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매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둘레길도 함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동남권 개발에 관한 추진 현황 및 한저부지 개발에 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4년부터 동남권 개발과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동남권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지구와 수서지구 역세권 인프라 포괄적으로 같이 방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문정역 배변에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문정동 350번지 일대로서 문정동, 저쪽이 장지동, 또 중간에 탄천을 지나서 수서, 이렇게 이가 파운다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남쪽으로 지나가면 성남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총괄해서 면적이 약 400만 제곱미터입니다. 참 굉장한 넓은 지역이죠. 옆에 본 바와 같이 공원지역, 상업지역, 법무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개발이 축을 지고 있고, 또한 여기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설계 변경이나 등등해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대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 이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장기적인 안봉에서 서울시의 축을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례되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공원 앞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예, 대로에서 이면도를 하겠죠. 여기서 우측으로 볼 적에 문정역, 그 다음에 가락시장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차선 대로가 흐르고 있고, 좌측에서 본다면 남쪽입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장지역, 복정역, 그리고 성남 쪽으로는 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섹터라고 지금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정역 지나서 유통단지입니다. 유통단지와 문정 장지역 주변 도시계획과 송파지역 도시계획, 그리고 가락역 주변, 이렇게 총괄해서 도시계획이 완료된다라면은 정말 금상첨화 같은 그런 훌륭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도시계획이 성공이 마무리되고, 따라서 송파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서울시의 볼거리와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기반시설 창출하는 큰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수서역. 저는 현재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벽면에 보이는 것이 KTX 수서역사입니다. 내년 초 개통한다는 목표 아래서 열심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딴 이쪽에 보면은 수서역 기존 지하철과 연결하는 지하 통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서역 개통과 맞물려서 통행로가 동시에 개통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짜여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대모산 자락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서역 일대 미래형 복합도시를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서역 일대 체계적 장기적인 수서, 문정 지역 중심 육성 종합 관리 방안과 업무 R&D, 생산 물류 등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 방향성 구체적 작업과 2030 서울 플랜의 수서, 문적 지역 중심
도시관리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서 역사 부지, 역사 남측 부지, 수서 차량기지 포함한 60만 제곱미터 규모 대상지를 운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등 포함한 340만 제곱미터와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과정에서 종합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계획 수립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관광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가용지 중 하나인 산업, 활력, 관광, 환경가치 공존, 일용도시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대모산 자라에서 그런지 일기가 좀 쌀쌀합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현대 벤처빌 건물이고, 일단 노즈데일 건물, 그리고 수서타워,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이 운정지구의 유통단지와 결합한다면 약 400만 제곱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참 강남권에서 보기 드물게 대단히 마지막 노른자의 토지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의 수서 민정 지역중심 도시계획 구상이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수서 민정 지역중심을 업무, R&D, 생산, 물류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장기적 방향성을 아래 구체화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으로서 수렴한 서울시 최상위 계획 2030 서울플랜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서역 주변에는 약 60만 제곱미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문정로 일대가 340만 제곱미터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라면은 그 강남에 축이 되고 그 인프라 측면에서 잘만 활용한다면은 많은 그 관광객을 데려갈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수서역은 이제 LH공사하고 H공사하고 이렇게 혼합형이기 때문에 약간 그 국토부나 등등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서울시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지구는 그동안에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하며 장기 택지 개발지구 또 수서 역세권 배우자 60만 제곱미터 용역 계획의 절과 국토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문정지구 개발을 연계한 도시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그리고 탄천을 활용해서 중간 탄천이 어떻게 원용을 해서 양맥을 이렇게 조인트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주요 인프라 내용, 그리고 예컨대 지하 공동구 시공 여부, 기존 도시보다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이며 생산적 기능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서울 시내 전역을 그렇게 막 다니시면서 홍길동처럼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큰 광역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정지구는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분양도 잘 안 되고 사실 좀 그랬던 것인데 여러 가지 필지를 잘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매각이 완료가 됐고요. 특히 그 옆에 있는 이 청계천 이 여러 상인들이 이주했던 가든 5도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현대백화점이 거길 들어오기로 이 최종 결정이 돼서 이제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아까 또 리포트 해주신 것처럼 이미 건물들이 벌써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안에 여기는 완전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 신도시, 위례 신도시 부분은 아직 사실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SH 경우에는 여기 특전사와 같은 군부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금년 12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H공사가 하는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이 지역의 어떤 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인 것처럼 사실 조금만 가면
바로 또 가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가락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교통 문제라든지 또 이런 여러 이 과밀화로 인한 또 여러 문제들을 저희들이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을 한 2번 가봤는데, 여기에 이 신도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수서 역세권 부분은 사실 KTX가 들어오니까 수서로서는 굉장히 큰 이 개발의 모티브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역세권 일대의 개발과 또 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 국토부하고 저희 서울시가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좀 가자고 하는데 국토부는 일괄 지금 개발을 원해서 그런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서로 지금 TF를 만들어서 아무튼 이 서울시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동남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 개발의 프로젝트고, 그런데 이게 원만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인프라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그 지하 공동구나 등등해서 가로망 등등이 포괄해서 어떻게 그건 되셨는지, 또 어떻게 미개발 지역에서는 수소 같은 거 어떻게 추진됐으며, 또 기존에 시행도가 있는 운정과 장지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하 매설물 등등 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아주 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도로망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주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그 탄천의 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이 재선에 당선된 후니까 아마 한 1년 전인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제가 현장을 가서 그런 거 다 지적했고, 그래서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안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자족적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서 역세권도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막히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이 도로를 이 개발과 동시에 이런 교통량을 해소하는 혼잡을 미리 예상해서 해소하는 뭐 이런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께서 물론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시행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좀 모르신 것 같은데,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자료화해서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임박했어요. 네. 예, 다음은 한전부지 개발에 관한 총괄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강남구 영동대로 512블록 삼성동 167번지 현대차그룹의 종전의 한전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가 79,341제곱미터이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이 5%이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상 51층에 한 동, 105층 1개 지하 6층 이렇게 해서 건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은 53.25%이고 용적률이 79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용도로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전시 컨벤션도 이렇게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현재 강남구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여율 36.75%에 따른 1조 7천억 원의 기부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 약간 마찰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 자치구역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일이 반영하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칭찬할 만하다고 사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5층 이제 건물이 신축되게 되고요. 이제 송파에 롯데 빌딩이 있다라면 여기에 이곳이 이제 현대 빌딩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 좋은 현상이죠. 예, 종전의 3종 주거에서 이제 일반 상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부채나 부분에 대한 그 향배에 대해서 자치구와의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서울시장님의 그 자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지의 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워낙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커다란 만큼 진행 추이에 많은 논의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비전에 대해서요. 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워낙 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와 관계된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발에 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이 별도의 국장급으로 하는 그 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걸 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이 지금 이미 뭐 협상을 추진해 와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협상을 끝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강남구와의 약간 마찰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뭐 그 용도의 문제였는데 저희들은 이미 이 전체를 이 탄천을 넘어서 그 스포츠 컴플렉스 있는 종합운동장 있는 거기까지를 하나의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특히 이 영동대로에 이 말씀하신 아까 그 수서 쪽에서 오는 KTX라든지 또 GTX 또 위례 신사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또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 지역이 정말 저희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름에 맞게 그리고 또 이 마이스 산업에 정말 성지가 될 수 있게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번 어른답게 참 처신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수서나 강남이나 다들 수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번역에 지적했듯이 LH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시행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인허가청이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분이 시장님 그 권리 주장하셔서 충분히 망라하셔서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관철하시고 시장님.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과 추후 비전에 관하여 질문하실 때 이게 그 답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역 질문에 100%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우리 국가는 남북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이후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국민의 80.4%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 제2에 관한 질문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4.8%로서 반대한다는 응답 1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국민이었던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후에 누그러지면서 한 단계 되어갈 수 있는 발판이자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 이 같은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본연의 생각으로도 통일은 우리 국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척도이고 한민족 모두 도약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황 남북관계는 설마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개성과 평양, 서울을 상호 방문,
경평 축구 등 신고부터 시작하여 차츰 물꼬를 트야 한다고 사려야 되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20명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기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장님. 네. 그렇게 남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예. 경실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